100년 전 한반도는 풍요로운 야생의 왕국이었습니다. 용맹한 사냥꾼 호랑이는 먹이사슬의 최정점에서 백두대간을 호령했습니다. 은밀하면서도 민첩한 표범과 날래고 교활한 여우는 물론 곰 그리고 늑대까지 이 땅의 바위산을 누비며 살았습니다. 험준한 산악지형은 야생동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랑이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 100년 사이 중대형 포유류들은 하나둘 우리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호랑이와 더불어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던 한국 표범도 쉽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호랑이가 자취를 감춘 2015년 한반도. 지금 이 땅의 최상위 포식자는 누구일까요? 네, 이렇게 땅거미가 어두워지면 호랑이는 본격적인 사냥에 나섭니다. 옛날 한반도는 호랑이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호랑이가 아주 많이 살던 곳입니다. 두려우면서도 또 그림에는 아주 친근하게 그려지고 또 무서우면서도 우러러봤던 한반도 최상위 포식자 호랑이. 지금 한국의 호랑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야생의 정복자 호랑이가 등장하면 고요하던 숲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소리 없이 먹잇감에 접근하던 맹수는 이내 감췄던 발톱을 드러냅니다. 숨막히는 추격전의 시작. 호랑이의 먹이 사냥은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한국 호랑이라 알려진 시베리아 호랑이는 전 세계 호랑이 중에서 가장 큰 체구를 자랑합니다. 혹독한 기후에 견디기 위해 털이 길고 빽빽하며 이마에 새겨진 임금 왕자가 특징입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대담하지만 언제나 조심성을 잃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반도에 분포했던 시베리아 호랑이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지금도 호랑이가 살고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춘 한국 호랑이의 흔적은 뜻밖에도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 남겨져 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밝혀진 국내 유일의 한국 호랑이로 전남 영광에 있는 불갑산에서 포획됐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하와구치라고 하시는 분이 그때 당시에 550원을 주고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박제 제작소에 가서 1년 동안 박제를 한 다음에 이곳에 1908년에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호랑이의 늠름한 자태는 그대로지만 털에서 색이 빠지며 예전과 같은 위용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자 경외심의 상징이었던 호랑이는 이제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만 수백 명이 공격을 당할 만큼 호랑이가 많이 살았던 나라. 그들은 왜 멸종의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감춰진 역사의 비밀을 밝힌 것은 일본인 엔도 키미오입니다. 그는 한국인도 해내지 못한 한국 호랑이 멸종사를 밝혔습니다. 동물 전문 작가인 그는 1975년부터 10년간 한국을 드나들면서 집요하게 한국 호랑이를 추적했습니다. 野生動物の山本忠三郎っていう大金持ちがその各地から集めた虎狩りのこの名人という有名な人たち、各地方ごとに有名な人を集めてこの虎狩りのチームを作ったわけですね。 1917년 부산에 일본인 한 무리가 도착합니다. 정호군이라 불리는 원정대의 목적은 단 하나. 한반도 전역을 돌며 조선의 호랑이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해수구제, 즉 해로운 맹수를 몰아낸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일본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해수구제 명목으로 죽어간 호랑이의 수는 18년간 100여 마리에 달합니다. 실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남한에서는 호랑이는 사실 생존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표범은 어떨까요? 호랑이와 달리 표범은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경남 산청군 고촌마을. 이곳에서 표범은 결코 사라진 전설이 아닙니다. 저 산 이름이 철매산? 철매산. 무섭게, 지금 텔레비에 나온 것도 그때 좀 부산에 나온 거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30살 장정이었던 윤보안 할아버지. 자정이 넘은 시각,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나와보니 희미한 어둠 속에 4발 달린 짐승이 보였습니다. 뒷집 개인 줄만 알았던 그것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표범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그 순간, 그를 구한 건 도끼를 들고 뛰쳐나온 아내였습니다. 그러면 쏙 들어오는 것 같다. 콱! 그만 이래. 첩인 게. 이놈이 말이죠. 아구에 쏙 들어왔죠. 손이. 아구에 쏙 들어왔죠. 팍 깨물어보면 말이야. 나는 그냥 피가 막, 사방 물린 데가 막, 피가 털털 그만 도철 가지고 막, 대갈패 두어 번 셀병에 막 죽였어. 죽인다. 그날의 혈전은 아직도 할아버지의 몸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손목은 물론 다리에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 물어가지고 어디로 나왔어요, 이빨이? 이 놀라운 사건은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표범 잡은 여장부라는 기사에는 당시 잡힌 표범 사진까지 실려 있습니다.
거기 쑥님이니까 그 암님이 아마 찾아올 게라고 그래갖고 송경이 와서 그 3일 저걸 이제 잠복을 했는데 그 뒤로 안 일어나서. 그렇다면 한국의 표범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건 언제였을까요? 공식적인 기록은 지난 1962년 경남 합천에 있는 오도산에서입니다. 해발 1100m의 큰 바위 밑, 당시 표범이 잡혔던 장소입니다. 올가미에 다리가 걸린 채 생포된 1년생 어린 수표범은 일주일 만에 서울 창경원에 옮겨집니다. 당시 창경원에는 호랑이 표범 같은 대형 맹수류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표범이었던 한표는 1974년 12살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명맥이 끊겨버린 한국 표범. 그러나 엔도키미오의 기억 속에는 그보다 2년 후의 일입니다. この4人の少年っていうか22歳だったんだから、みんな同じぐらいの年齢の人たちで、この犬を連れて行って、この票を取ったんですね。じゃあ山猫じゃない、票だっていうことが分かったわけだ。 엔도키미오가 찾아갔을 때 사진 속 표범은 이미 팔린 후였습니다. 아름다운 표범 가죽은 당시 고가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남한에서 표범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표범을 직접 봤다거나 또는 그 흔적을 봤다는 사람들 역시 지금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호랑이와 달리 적응력이 뛰어난 표범은 충분히 쉴 곳과 먹이가 있다면 어디서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표범을 직접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도 그는 멧돼지 사냥에 나섰습니다. 멧돼지가 지나는 길목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던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관역 앞에 나타난 존재는 멧돼지가 아니었습니다.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표범은 은밀하게 나타났습니다. 돼지는 들어오면 소리가 큰데 멧돼지 이거는 고양이과 동물이기 때문에 거의 처음에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소리는 못 듣고 가까이 와서 물체를 봤을 때 알았지.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표범은 신비로웠습니다. 큰 개보다는 좀 더 크고, 그다음에 이제 꼬리 부분하고 몸통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몸통이 좀 길고, 그다음에 다리도 좀 긴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꼬리도 굉장히 긴 편이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꼬리를 세우고 들어오다가 이제 흔적은 뭐 아무 인기척을 못 느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땅이 끌리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더라고. 사냥꾼인 그는 순간 방아쇠를 당기고 싶은 욕구를 억눌렀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산에 다니면서 이제 그런 흔적을 많이 보니까 내가 봤을 때 그때 표범을 봤으니까 표범이 살아있다. 험한 산길만을 고집하는 신만이들도 야생동물의 흔적과 자주